자, 지대 이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지대 이론은 작년 시험에도 학자들의 견해인데 올해도 학자들의 견해가 중요하죠. 자, 고전합합에 있어서 1776년에서 약 1870년 이 시기에 학자죠. 대표적으로 데이비드 리카도로 대표됩니다. 자, 데이비드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자, 차액지대 작년에 우선 시험에 나온 게 비옥도를 중시하고 위치는 무시했는데 이걸 반대로 출제했어요. 위치를 중시하고 비옥도는 무시했다. 그렇게 출제했어요. 작년 시험. 네. 그래서 우선은 영국에서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업용 토지에 농업용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 이 비옥도의 차이가 뭐를 가져오냐면 단위 면적당 수확량. 자, 농업용 토지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인 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오고 이 생산성의 차이가 결국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주장한 학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은 리카도. 자, 리카도는 하여튼 비옥도인데, 그래서 요 얘기죠. 비옥도는 동일하면은 생산성도 동일하고 지대도 동일해야 되는데 실제는 지대의 차이가 발생한다.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지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리카도는 설명 못하죠. 왜냐? 리카도는 뭐를 경시했다? 위치 문제를 경시했다. 위치 문제를 경시한 거죠. 리카도. 자, 그래서 리카도는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죠. 우선은 경작 재배되고 있는 우리가 농업용 토지의 비옥도가 뭐다? 우리는 한정됐다. 그리고 수학 체감의 법칙, 비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고 수학 체감의 법칙을 전제로 합니다.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두 가지로 보는데, 자, 이때 토지의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우등지의 생산성, 토지의 비옥도가 낮은 토지를 열등지인데 열등지 중에 열등지가 바로 최열등지라고 해요. 가장 최자죠. 가장 열등지다. 그래서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입니다. 그래서 최열등지인 한계지는 토지 생산성이 가장 낮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두 토지의 생산성의 뭐만큼? 차액, 이 차액지대입니다. 이걸 기준했을 때 이 차액만큼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리카도다. 차액지대설. 그래서 여기 생산성이 가장 낮죠. 자, 한계지에서는 생산성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리카도는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이기 때문에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서로 같은 게 한계지다. 그래서 리카도는 이 토지를 이용한 대가 지대를 뭘로 보느냐 하면은 이 생산물 가격에서 뭐를 뺐다? 생산비를 뺀 것인데 이 값이 서로 한계지에서는 같죠. 한계지에서 같으니까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 이게 또 중요 포인트죠. 리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한 게 리카도야. 자, 여기에 대해서 막스는 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토지가 사유화가 됐기 때문에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한계지 또는 한계지 범위 밖에 있는 토지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라는 거. 자, 마르크스의 또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튀네는 리카도는 위치를 경시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지대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위치 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 입지 이론의 기초를 제공한 대표적인 학자가 튀넨. 그래서 튀넨의 이론을 위치 지대설 또는 입지 교차 지대설이라고 해요. 자, 튀넨의 이론인데, 튀넨은 중심지인 시장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점점 지대는 뭐다? 하락을 해요. 중심지인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하락을 하는데,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은 그림에서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인데, 이 점이 바로 뭐냐? 이 점이 바로 우리는 지대가 0인 상태에 있는 거리, 지대가 0인 상태에 있는 이 거리를 한계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점을 지나서는 지대는 마이너스로 가니까 이용을 하지 않고 여기서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계지 안에서 농업용 토지가 시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절약되는 수송비가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튀넨이다. 그래서 우린 리카도와 달리 튀넨은 뭐를 강조하죠? 수송비를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는 튀넨은 지대를 뭘로 보는 거죠? 리카도와는 달리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뺐고 또 뭐를 뺐다? 수송비를 또 뺐다. 수송비까지 포함시켜요. 튀넨은. 리카도와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학자들의 견해, 요 세 학자는 시험에 단골로 많이 출제되는 학자가 되겠죠. 자, 튀넨의 이론을 또 뭐 한다? 튀넨의 이론을 농촌 토지의 이론을 어디에 적용하죠? 도시, 토지 공간에 적용해서 나타난 또 윌리엄 알론소에 뭐가 있냐면 입찰 지대설이죠. 자, 입찰지대 작년에 또 출제를 했었죠. 우린 단위 면적 1제곱미터입니다.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장 높은 최대의 금액을 입찰지대라고 하죠. 그래서 알론소는 항상 입찰지대 곡선이라는 용어를 출제를 하죠. A 산업에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요거는 뭐죠? B 산업. 요거는 C 산업이 주어졌죠. 그러면 알론소는요, 토지 이용을 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가장 높은 지대를 줘야 되니까 여기서는 A 산업, 여기까지는 B 산업, 여기서는 C 산업의 토지는 최유효 이용률의 배분이 돼요. 그래서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의 순으로 토지용 분포가 나타나고 도심에 가까울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한 형태를 띠게 됐죠. 그래서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가장 높은 지대 부분을 연결한 이 곡선을 입찰지대 곡선. 올해 개념 중요합니다. 개념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죠. 자, 또 튀넨의 이론을 일반화시켜서 나타난 게 누구 이론이냐면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헤이그는 중심지에 도달할 수 있고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 지대다. 그래서 우리는 교통수단이 양호할수록
공간의 마찰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지대는 오히려 높아지는데, 그래서 마찰 비용으로서 지대와 뭘로 지급한다? 교통비를 지불했다고 주장을 한 학자가 헤이그. 자, 헤이그의 이론이죠. 자, 이 고전학파의 지대의 개념을 확대합니다. 자, 고전학파의 지대의 개념을 확대해서 나타난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알프레드 마샬, 작년, 재작년에 출제된 용어죠. 지대의 개념을 확대해서 무슨 개념 나오냐면 준지대의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외에 단기적으로 고정된 생산 요소인 기계, 기구 등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준지대라고 한다. 준지대의 개념이 마샬에서 나오죠. 자, 우선 학자들의 견해인데 시험 문제 낼 게 많죠. 여러분이 차액지대, 절대지대, 위치지대, 입찰지대, 경제지대, 파레토지대, 준지대. 아유, 지대가 엄청 많아 낼게요. 그래서 올해도 학자들의 견해가 중요합니다. 자, 1번 문제 봅니다. 29페이지.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니카도는 비옥도의 차이, 비옥한 토지 양의 제한, 수학 체감의 법칙의 작동을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보았다. 맞는 지문이고, 위치 지대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져서 그림에서 보듯이 멀어질수록 뭐죠? 점점 하락을 하죠. 반대로 수송비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증가한다. 수송비는 반대로 증가합니다.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소유가 중요 포인트. 입찰지대설에 따르면 토지용은 최고죠. 최소가 아닙니다. 최고의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의 토지는 할당, 배분이 되죠. 토지 소유 자체를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보며 차액지대설로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최열등지, 한계지에 대한 지대 발생의 근거를 제시한 것은 독점지대설이 아니라 뭐다? 우리는 절대지대설. 그래서 5번 정답. 절대지대설입니다.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자, 현대적 지대이론을 보면 수요, 공급이 주어졌죠. 수요, 공급에 의해서 우리는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주어졌습니다. 생산 요소를 이만큼 제곱하면 최소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시장에 균형 가격 받으니까 이만큼의 불로소득을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균형 거래량까지 계속 세분화시키면은 이 빨간 부분의 면적이 나오는데 이 빨간 부분의 면적이 뭐다? 우리는 불로소득이 뭐다? 경제지대. 이걸 파레토라는 학자 이름을 따라서 파레토 지대라고 해요. 파레토 지대.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억에 생산 요소가 실제로 얻고 있는 수입은 균형 가격과 거래량 곱한 요거죠. 요게 생산 요소가 실제로 얻고 있는 수입이에요. 요 수입에서 전용 수입은 요거죠. 생산 요소를 현재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이 최소한의 금액,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죠? 전용 수입. 이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을 우리는 말하죠. 자, 이는 생산 요소 공급자의 뭐를 말한다? 잉여분. 이 잉여분이 바로 불로소득인 경제지대입니다. 기억은 경제지대죠. 자, 니은 인간이 만든 기계 등의 자본 설비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단기에 동그라미 쳐죠. 단기적으로 생산 요소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정 요소인 기계, 기구 등에 대한 수익을 우리는 준지대의 개념, 준지대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작년 시험에 전용 수입이 또 용어를 출제했었죠. 작년 시험에. 그래서 여러분이 개념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를 또 매년 출제하고 있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이유, 근거를 보면은 경제 성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시장의 실패를 보완한다든지 또는 그 소득을 재분배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로 인해서 개입을 합니다. 자, 그때 그게 시장 실패의 원인은 우리가 작년에 출제를 했었죠. 자, 외부 효과가 존재한다든지 공공재가 존재, 또 이 정보를 많이 보유한 사람과 정보를 적게 보유한 사람의 차이인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우리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닌 독점이나 과점과 같은 불안정 경쟁 기업이 존재한다든지 또 규모의 경제가 작용해서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를 하게 되면 시장의 실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우선 출제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뭐 출제보다는 지문 속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자, 1번 문제 한번 봅니다. 시장의 실패 또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1번 맞죠? 자,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수반하는 공공재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자, 공공재의 중요한 특성이 나오죠. 공공재는 이 두 가지 특성을 갖춰야 공공재. 소비에 있어서 우리는 경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소비한다. 자, 공공재를 또 소비하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공공재 사용으로부터 제외시킬 수 없죠. 비배제성. 그래서 뭐가 발생하죠? 우리는 어떤 재화를 소비하여 이득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득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형상이 나타나죠. 무임승차자 문제가 또 발생해요. 공공재는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3번 정보의 비대칭성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3번 정답이고, 시장 가격에 임의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점이나 과점 공급자의 존재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겠고, 자, 시장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할 수 있다. 자, 이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시장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을 정부의 실패라고도 하죠. 자, 우선은 공공재의 또 우리가 내용이 이제 보는데, 자, 2번 문제를 보시면서 32페이지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공재의 소비는 비배제성, 비경합성의 중요한 특성 두 가지가 있어요.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 민간에 맡기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여러분 보고 비용을 부담하라 하면 여러분 절대 속으로 필요함에도 밖으로 표현을 안 해. 돈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회에서 필요로 한 양만큼 생산이 불가능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양만큼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가 되죠? 과소 생산 공급되는 거야.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생산이 불가능하다. 과소 생산 공급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어떻게 돼? 세금이나 공공기금, 우리나라 뭐 주택도시기금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적정한 양의 공공재를 공급할 수밖에 없다. 자,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직. 여러분이 일반 상품과는 달라요. 일반 상품은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계한 곡선이 시장 수요 곡선인데, 공공재는 뭐 도로가 이미 주어졌을 때 이용하는 소비자는 많잖아요. 요거는 주어진 양의 수요량을 다 수직으로 당해야 돼. 수평이 아니라 공공재는 뭐다? 수직이다.
주어진 공급량 수준에서 수요량을 다 수직으로 더해줘야 됩니다. 수평이 아니라는 점. 민간 제어는 수평이죠. A라는 사람이 3개 소비하고 B라는 사람이 3개 소비하면 전체 시장 전체는 6개 소비하잖아요. 공공재는 그렇지 않다. 주어진 도로 주어지면 그 도로에서 몇 사람이 이용하느냐 수직으로 다 더해줘야 돼요. 수직입니다. 공공재, 예를 들어서 우리 공원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공원 잘 보존된 산림은 공공재라고 안 해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진 재화이기 때문에 잘 보존해야 된다. 토지는 사적 재화입니다. 공공재 하면 안 돼요. 토지는 사적 재화입니다. 사적 재화지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토지.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자, 외부 효과로 한번 가봅니다. 자,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도 올해는 외부 효과가 좀 중요하죠. 자, 시장 내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를 시장기구인데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 내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경계 바깥 외부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뭐를 줄 수 있다? 이익. 편익을 주었는데 그 이익에 대해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정해 외부 효과. 자, 또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혔어요. 근데 그 손해에 대해서 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태를 부의 외부 효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는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 효과는 크게 또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있어요.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자, 소비 과정은 소비함으로써 얻는 이익 갖고 따져야 됩니다. 소비함으로써 얻는 이익, 사회적으로 얻는 이익인 사회적 편익, 개인이 소비함으로써 얻는 편익이 있죠. 그래서 교육 서비스는 개인이 교육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사회적으로 어떻게 돼? 이익이 더 크죠. 교육 서비스, 독감 예방주사 맞는 거, 소비는 소비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따지는 거고, 또 여러분 술, 담배 소비는 사회에서 얻는 편익보다 뭐다? 사적인 편익이 더 크죠. 간접 흡연으로서 주변의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다 보니까 사적인 편익이 더 큰 것은 우리가 부의 외부 효과, 술, 담배 소비 같은 거. 자, 기업이 기술을 혁신했다.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 여러분,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은요,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적게 들어. 왜? 기술 파급 효과로 인해서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점점 낮아져요. 예? 그런데 이제 화학 공장이나 석탄 공장 같은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시키는 기업이 설립이 되면요,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왜 크냐면은 환경 오염 물질을 한 단위 더 정화하는데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있죠. 뭐가 있죠? 외부 비용이 있죠. 외부 비용. 외부 비용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거. 자, 이 관계를 우선 기본적으로 알고요. 그리고 정의 외부 효과는 지역 이기주의 형상으로서 공공 편의시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오면 좋다. 이걸 우리는 핀피 형상이라고 하죠. 핀피 형상.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위험, 혐오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걸 님비 형상이라고 해요. 님비 형상을 또 발생시키죠. 자, 문제 1번 문제, 3번 문제 한번 봅니다. 33페이지.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외부 불경제에 대한 규제. 예를 들면 세금 부과한다. 자, 화학 공장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산비가 어떻게 돼? 상승을 해서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임대료의 상승을 초래합니다. 자, 1번 맞고 2번 외부 불경제에 대한 규제 효과로 기존 투자자는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초과 이윤을 획득합니다. 자, 시장의 실패를 유발하는 외부 효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적 시장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에 의한 방법밖에 없다는 게 틀렸는데, 여러분 사적인 해결 방법도 있고요.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정부가 개입하는 건요, 세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한다든지 직접 규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적인 해결 방안으로서 대표적인 게 코우주정이라는 게 있어요. 또 협상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4번 외부 경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면은 쾌적성이 높아지죠.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여 부동산 가치는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도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또 지역지구제는 부의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를 해결하는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 4번 틀린 건데 1번은 개념이죠.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 외부 효과,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님비가 아니라 뭐죠? 핀피 현상이 발생하죠. 2번 정답. 인근 지역에 대규모 생태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하죠. 정의 외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부 비용, 여러분 요 외부 비용을 발생시키는 재화, 외부 비용을 발생시키는 재화, 뭐가 들어선다? 화학 공장에 들어선다. 그러면 사적인 편익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 사적 비용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인데, 자, 이만큼 공급이 되면요, 이만큼 더 어떻게 돼? 외부 비용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더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회적 비용이 각 생산량 수준에서 사적 비용보다 더 높죠. 자, 그럼 사회에서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이 균형만큼 생산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바람직스러운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만큼 뭐가 돼? 더 많이 어떻게 돼요? 공급이 되죠. 과다 생산 공급이 돼요. 과다. 이만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은 이만큼인데 외부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하기 때문에 더 많이 생산한다. 과다 생산, 과잉 공급됩니다. 과다 생산 또는 과잉 공급. 맞는 지문이죠. 5번 여러 용도가 혼재, 예를 들면 주거용, 공업용 혼재되어 있어서 인접 지역 간의 토지 이용의 상충으로 인해서 토지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공업용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는 부의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자,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번 외부 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까지는 맞았어요. 뒤에 그에 대해 지급된 보상,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지급된 보상하면 안 돼요. 제3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 쉼표 뒤에가 틀린 지문. 대가를 지불하지도 받지도 않는 상태. 정의 외부 효과는 핀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맞고, 부의 외부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어떻게 되고,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만큼 생산을 줄여야죠.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 공예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든지
지역 지구조 같은 토지 이용 규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겠죠. 또 오염 물질에 대한 배출권 거래 제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맞는 지문. 4번 정해 외부 효과를 장려하기 위한 수단. 뭐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다. 예? 또 우리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한다. 또는 교육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하는 거죠. 다 외부 효과, 정해 외부 효과. 여러분 무슨 자동차 사면 보조금 준다면서요? 예? 예, 수소 자동차, 뭐 무슨 전기 자동차 보조금 주잖아요. 그것도 몇백만 원. 그것은 뭐야? 아까 전에 기술 혁신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여러분 소비를 뭐야? 더 늘리고 생산도 늘리는 거예요. 보조금 지급이에요. 자, 공장이 설립된 인근 지역에는 당해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등으로 인해서 주변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는 부의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공장에 들어오면 여러분 막 반대를 하는 이유는 주변에 뭐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서 환경이 악화돼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6으로 가서 또 매년 출제되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방법인데 시험 문제는 하여튼 요거 직접 간접 구별하는 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시장 기구의 골격 틀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기능을 통해서 소기의 정책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간접 개입인데 여러분 하여튼 시험 문제 요거 구별 반드시 해야 되고 지금 2년 연속 출제된 게 뭐다? 토지 비축 제도가 2년 연속 출제를 하고 있죠. 무슨 개입이죠? 직접 개입. 요거 말고 많죠. 공영개발, 토지 수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임대보유제, 조성된 택지를 분양하지 않고 임대하는 공공임대 보유제 이런 것은 전부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은 이런 보유세를 부과한다든지 거래세를 부과하는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임대료에 대한 뭐를 지급? 보조금 지급인데 시험에는 나올 때 주의할 거는 뭐 개발 부담금, 농지 보정 부담금 하여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떻게 돼? 직접 개입이 아니라 간접 개입. 요거 꼭 주의해 두고 요거 외에도 뭐가 있어요? 토지 거래에 대한 정보를 창출해서 제공해주는 행정상 지원도 있고 LTV, DT와 같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돼?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죠. 예? 자, 1번 문제로 갑니다. 정부의 간접적 시장 개입 방법에는 간접이죠. 2번 정답인데 토지 비축 정책은 직접 개입입니다. 직접 개입. 자, 2번 간접 개입 수단에 해당하는 걸 묻는 거죠. 부담금 부과가 되고 나머지 공공주택 공급,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는 다 무슨 개입? 직접 개입입니다. 직접 개입. 이런 문제 나오면 점수 이것도 거저 주는 문제. 작년 시험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정책이 아닌 걸 물었어요. 뭐 답 5초도 안 걸려요.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요거 출제했어요. 작년 시험. 상식적으로가 아는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자, 토지은행 제도 보시면은 35페이지 중간에 요 개념을 또 시험 문제 많이 내요. 토지은행 제도를 토지 비축 제도인데 항상 주의할 건 미래 용도입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 용도를 위해서 뭐를 해요? 우리는 미개발된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뭐 한다? 대량 매입을 해요. 대량 매입을 해서 비축을 하였다가 적시에 공공시설의 용지를 공급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민간에게 비싼 가격으로 매각 임대하는 제도. 특히 여러분 개념을 많이 묻습니다. 개념을 잘 알아두시고 자, 여러분 토지 시장의 안정을 위한 수요 공급 조절용으로서 또 공공 개발 용도로서 뭘 한다?
비축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LH가 뭐죠? 토지 비축 업무를 법적으로 부여받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 적성 평가 제도. 자, 이것도 최근에 우리 개념이 자주 나오죠. 자, 여러분이 토지에 대한 개발, 토지 보전이 서로 경합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경합이 발생하고 있을 때 이 경합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기 위한 수단이 바로 토지 적성 평가 제도죠. 자, 개발 이익 환수 제도. 근데 여러분 개발 이익은 불로소득이잖아요. 자,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우리 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정상적인 토지 가격 상승분을 초과하여 귀속이 되는데 이게 개발 이익 불로소득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를 낸다? 개발 이익 환수 제도는 시험에 나온 게 개발 부담금 제도죠.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죠. 요게 가끔 시험 문제 나와요. 작년, 재작년, 2년 연속도 출제된 용어죠. 자, 개발 제한구역은 여러분이 공법에서도 배우는데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지정하는 목적이 뭐냐?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가끔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또 요즘에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지역지구제를 또 많이 내죠.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수단이 토지 이용 규제인데 이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지역지구제, 또 개발권, 양도, 제도인데 시험 문제는 요 두 내용이 다 진짜 많이 또 출제가 되죠.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이 뭐를 제거한다? 부. 시험 문제는 또 뭘로 출제해요? 정으로 출제하죠.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목적으로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공법상의 지문이 출제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정 이제 10월 달 가서 이제 선정위원들 들어가서 선정할 때 거기에 행정법 교수들이 있거든요. 용도, 지역, 지구 거기서 지문 좀 뽑아서 주세요. 그럼 뽑아서 준 걸 그대로 출제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지역지구제는 그래서 공법상 지문이 출제를 많이 하는 겁니다. 자, 개발권 양도 제도도 개념이 계속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3번 문제 봅니다. 용도 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 이용 규제의 수단은 일반적으로 용도 지역지구제를 활용한다. 맞는 지문이죠. 자, 토지 이용 규제를 통해서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정의 외부 효과가 아니라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2번이 정답이고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서 채택되는 부동산 정책 규제의 한 수단이 바로 용도 지역 지구제입니다. 용도 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될 수 있죠. 자, 여러분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은 중복 지정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개발 제한 구역 내 도시 자연 공원구역 지정 가능하고 고도 지구 그리고 보호 지구 중복 지정 가능한데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이 안 된다는 거. 자, 5번은 지구 단위 계획의 개념의 우리가 5번이 나오죠. 이것도 한 4번 정도 출제한 것 같아요. 지구 단위 계획 개념.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은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정책 LTV, DTI 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간접적인 시장 개입 수단, 간접이죠. 포인트 맞고. 자, 2번은 용도지역 개념인데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밑줄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밑줄.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합니다.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이제 개념이 나와 있고 개발 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는 긍정적 효과죠. 이건 긍정적 효과. 양도소득세 제도는 집가 상승분을 환수한다는 측면에서
개발 이익의 사유와 방지 효과가 있죠. 자, 토지 거래 시에 집가 상승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환수하죠. 자, 뭐죠? 과세적 방법으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입니다. 자, 5번 정답. 간접 개입이 아니라 뭐다? 직접 개입. 비축 토지의 용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매입을 할 경우에는 정부 자체가 투기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뒤에는 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자, 5번 옳은 것은 자, 토지 비축제도, 토지 수용 요 두 가지는 직접 개입이고요.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간접 개입.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해서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의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요거 TDR 개념. 개발권 양도 제도의 개념. 틀린 지문. 3번 토지 선매에 있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서는 자,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할 수 있다. 여기 틀렸죠? 자,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할 수 있다. 여기 틀렸습니다. 공익 목적을 위해서는 뭐다? 우리는 협의를 통해서 매수할 수도 있고요. 또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또 부과하죠. 자, 네 번째,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 이익의 일정한 금액을 환수하는 제도. 이것을 뭐죠? 개발 부담금 제도입니다. 4번은 개발 부담금 제도. 5번 토지에 대한 개발 보전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은 토지 적석 평가 제도의 개념이 나와 있죠.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문제에 직접 개입, 간접 개입도 나누고 여기 정책 수단이 많잖아요. 이 정책 수단 5개 놓고 틀린 거 찾아내라. 이것도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소득세법이 아닙니다. 주택법. 주택법에 의해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한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제, 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있겠죠. 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부담금 제도,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하는 제도. 요즘 재건축 부담금 얘기 많이 나오죠. 자, 그런 내용이 있고, 소득세법에서 지정지역, 투기지역을 지정하면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고, 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합니다. 작년 시험에 정답을 뭘 물었죠?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누가 하죠? 공시권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인데 우리 시험문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출제했습니다. 점수 주려고 또 출제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시험 문제 지금 정책 앞에서 작년에 3문제 출제했거든요. 3문제 출제 지금 배운 것까지 정책은 3문제 나왔는데 다 쉬웠어요, 내용이. 그래서 올해도 정책 수단은 또 물을 텐데 좀 잘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또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임대주택 정책. 네? 매년 출제하죠. 그리고 부동산 조세도 작년 시험에 또 점수를 주려고 또 가볍게 또 출제를 했습니다. 뭐 출제했어요? 작년에 국세이면서 보유가세이면서 누진세인 세금 뭐냐 물었어요. 정답은 종합부동산세. 점수 주려고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는 정책에서요 문제가 다 쉬웠어요. 올해도 어렵게 났네요. 정책에서는. 여러분 어렵게 내는 건요 계산 문제지. 자, 그리고 공부 이제 할 때 계산 문제가 원래 9문제 정도 나오는데, 표들 이용한 계산 문제도 있고 수식을 이용한 계산 문제 9문제 나오잖아요. 이 9문제 너무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계산 문제. 여러분 계산 문제 제가 보기에는요,
점수 주려고 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떨어뜨리려고 내는 문제인데 여기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나중에 신경 쓰시고 이론부터 정확히 좀 알아서 답을 잘 찾아 들어가는 이론. 자, 여러분이 우리 부동산 학계로는요, 이제 민법하고 선정위원회 10분입니다. 출제위원회 10분이에요. 한 교수당 20문제면 200문제죠. 200문제 가지고 선정을 해요. 선정. 카드를 탁 뽑죠. 샥 훑어놓고 뽑는데 문제는 그걸 뽑아놓고 이제 다시 판단을 해요. 왜냐, 최근 3년 이내에 나온 지문들 다 빼버려요. 개론은 관계없는데 학문이니까 법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공부할 때 안 보던 지문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 뭐가 돼?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그래서 그래서 공부할 때 작년에 보면 뭐 우리가 기출문제도 중요하지만 기출문제는 경향을 보는 거고 그 볼 때 우리가 출제원들이 보면요. 여기에 1번, 2번, 3번이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우리가 여기 2년 전 출제했다, 여기 1년 전 출제했다, 없애버려요. 직원이. 그러면 요걸 선정위원회 가서 새 짐으로 고쳐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판단하는데.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은 여러분 시간이 부족해. 여러분 개론하고 민법이 시간 부족하거든요. 1차. 왜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옛날 40분 할 때도 시간 남던데 왜 50분 해도 시간 부족한지 몰라. 옛날 과거 40분이었습니다. 그 80분에 80문제 풀었는데 지금 100분에 80문제 푸는데도 시간 부족하다고 하니 지문도 짧게 했는데 여러분 지문 여러분 짧아요. 지금 옛날에는요 지문 길어서 읽다가 앞에도 잊어버려. 옛날에는. 그래서 막 항의해서 지문을 좀 짧게 해달라고. 그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시험 여러분이 바뀐 게 2차가 뭐가 있죠? 2차가 공법중개사법 오는 이유가 시간 불리했잖아요. 세법 공시법하고. 그거 여러분 진짜 항의 많이 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화장실 갈 시간 달라. 그것 때문에 그 분리를 시켜놓은 건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2차에 또 두 번째 과목이 있죠. 공법하고 뭐 중개사법. 여기가 또 시간 부족해. 왜냐, 작년 보니까 난리 나더구만, 공법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 또 세법 공시법 시간 많이 남는데. 그건 딱 보면 모르면 아예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험 칠 때 요령을 좀 배우셔야 돼. 모의고사 치시면서. 자, 우선은 임대주택 정책은 식사하고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50일 남았죠? 50일 동안 마지막 정리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